대기업 정규직도 정말 좋죠. 월급도 많이 받고 좋지만 저는 선택을 한다 공인노무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적인 내용은 잠시 접어두고 제가 왜 공인노무사가 됐는지, 공인노무사를 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러한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무사님께서 노무사가 돼야겠다라고 결심한 순간은 언제였었나요?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노무사에 진입을 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경영지원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사부서와 커넥션이 많아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사 업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니즈를 가지고 있었는데, 친한 언니가 내 주변에 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한 사람이 있어. 너도 한번 준비해봐. 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그날 바로 1차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1차 수험 준비를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 이거 되게 괜찮네 라는 생각에 좀 매진을 하게 됐고, 1차를 합격한 이후에는 이제 퇴직하고 실제로 노무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전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노무사가 되고 난 이후에 확실히 이전 직장인 시절과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일단 대기업에서도 일해보고 공공기관에서도 일해봤는데, 실제로 회사의 한 구성원으로 일을 할 때는 위에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공부하기보다는 그 조직 내에서 저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노무사가 된 이후에는 저한테 질문을 들어오는 것들이 매일매일 달라지고 해야 되는 사건도 매일매일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먼저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정해진 방향으로 답을 이끌어 나간다는 점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대기업 정규직과 노무사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는 지금 직업을 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은 조금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고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을 때 그 성취감은 사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로서의 느끼는 성취감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직장에서의 고정적인 시간을 구애받기보다는 조금의 더 시간을 유연하게 이용을 해서 저녁에 일을 더 많이 한다든지 아침에는 조금 다른 업무를 한다든지 라는 부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일과 생활의 밸런스 자체에서 공인노무사가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대기업 정규직들은 아이 키우기가 그래도 노무사에 비해서 좀 더 아쉽다, 이제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대기업 같은 경우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그게 아무래도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공인노무사로서 지금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의 시간을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정규직도 정말 좋죠. 월급도 많이 받고 좋지만 저는 선택을 한다 후자인 공인노무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셨을 때 워킹맘 분들이 공인노무사에 도전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추천하시는 입장이신가요?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굉장히 다르겠지만 아이의 엄마라고 한다면 아이랑 보내는 시간에 있어서는 조금 중요한 가치를 두실 것 같아요. 실제로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거나 단축을 사용하거나 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본인이 인사 업무나 노무 업무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고 거기서 전문성을 쌓으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저처럼 도전을 하셔가지고 저만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도 워킹맘으로 공인노무사를 따시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신 노무사이신데 앞으로의 경로를 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직장인보다는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지를 선택하고 일과 생활을 같이 영위해가는 데 있어서는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이신데 과거에 법인을 직원으로서 다녔을 때는 좀 워라밸이 어떠셨나요? 실제로 법인에서 일을 할 때 워라밸은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인에 재직을 할 때에는 많은 일들을 수행을 하려다 보면 공부도 해야 되고 사건도 하려다 보니 연장근로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게 현실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저도 저만의 법인을 운영하는 걸 선택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노무사를 시작했을 때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워라밸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인에 직원으로 다니셨을 때 그때는 보통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신 거예요? 일단 고정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되어 있지만 업무가 몰리거나 해야 되는 일이 많을 때는 10시 이후, 12시에 퇴근을 하고 새벽에 퇴근했던 적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을 다니는 공인노무사 vs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한다면은 워라밸의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이 부분은 조직의 분위기나 법인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지만 저는 대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다녔었기 때문에 두 조직을 비교를 했을 때에는 저는 신입사원 때가 그나마 워라밸이 조금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사님이 지금 시점에서 느끼기에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의 장점을 딱 하나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무사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 만족감인 것 같아요. 이 자기 만족감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저는 노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사건을 진행했던 분들이 감사하다, 덕분에 도움이 됐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저만의 만족감이 굉장히 올라갔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회사의 직원으로서 칭찬을 받고 성과를 인정받는 사례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주도적으로 했던 일이 어떠한 결과를 얻어냈을 때 성취감, 자기 만족감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게 전문직, 공인노무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공인노무사의 단점을 하나만 꼽자면 또 뭐가 있을까요? 공인노무사의 최대 단점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최대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걸 할 때 저의 지식의 한계를 항상 느끼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오는 건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또다시 노무사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노무사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요새는 노무사 시험이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지금 준비하면 붙을 거란 확신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를 둘러싸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떼돈을 벌지 못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인노무사를 따시면 취업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법인들에서 수습을 하고 실제로 법인의 소속 근로자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어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도 노무사에 대한 니즈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만의 법인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에 대한 걱정은 없다. 라는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떼돈은 벌 수는 없지만 실제로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다.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노무사에 대한 수요, 실제로 인사 노무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 보니까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항상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잘 개척하고 본인만의 역할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점점 나아가서 떼돈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노무사를 따고 다시 대기업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무래도 대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복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노무법인에서는 근로자 수도 상당히 적은 법인이 많고 대기업이 가진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리프레시 휴가 1개월 주는 유급휴가라든지 이러한 복지 제도는 대기업을 따라가는 게 아직은 힘든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노무사를 따고 본인이 재직했던 회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랬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임금 보장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복지와 임금 두 가지를 조합했을 때에는 대기업으로 가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노무사님 보시기엔 노무사가 정말 개업하기가 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개업하기는 쉬운 전문직인 건 맞습니다. 개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요건만 달성을 하면 열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다만 개업을 했을 때 그거를 잘 이끌어 나가는 거는 굉장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업무에 역량이 쌓여 있는지, 실제로 했을 때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지, 사건을 할 때 어느 정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지는 개업을 하는 것과
가서 이끄는 것은 두 개의 영역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공인노무사에 대한 생각, 제가 지금 닥친 현실들에 있어서의 공인노무사가 어떤 부분이 좋은지를 좀 말씀을 드렸던 시간이었는데, 저의 얘기를 하는 영상은 거의 처음 찍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슬기 노무사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노동법 정보 더 많이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또 중간중간에 저의 이야기도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슬기 노무사였습니다.